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제주에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원하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에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을 마련하여 제주도민들의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주거를 돕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의 가격으로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가까운 주거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여 알림을 받으시면 정확한 날짜에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계층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인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년 계층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또는 소득에 있는 업무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으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예술인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계층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고령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에 해당되면 주거급여 수급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통적으로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여부는 성년자인 공급 신청자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잠깐, 여기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세대 구성원인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의 직계 비속까지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부는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으로 신청이 가능하기에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가 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복주택을 신청할 준비가 되었나요? 행복주택은 신청 접수, 서류 제출 대상자 선정 및 서류 제출, 자격 조회 및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순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복주택 청약 신청을 위해 작성해야 할 서류는 총 2가지입니다. 청약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입니다. 2가지 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편리하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를 검색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를 클릭합니다. 맨 위 상단의 정보 공개를 클릭하면 왼쪽 부분에 공사 소식이 있고 바로 밑에 공지사항을 선택합니다. 공지사항 내 검색란에 행복주택을 입력하시면 현재 모집 공고가 되어 있는 행복주택의 공고문이 나옵니다. 스크롤을 내려 첨부 파일 중 청약 신청서를 클릭하여 다운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젠 청약 신청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신청서 서식은 신청 주택 및 유형, 신청자 정보, 신청 순위 등 총 3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으며 이 중 3번째 신청 순위를 제외한 2가지 항목을 모두 작성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항목인 신청 주택 및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신청 주택 목록이 있고 오른쪽에는 신청 유형이 있습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이 달라지니 염두에 두시며 해당 항목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한 곳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2곳 이상 체크하시면 중복 신청으로 무효가 됨을 주의해 주세요. 두 번째 항목인 신청자 정보는 신청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까지 모두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를 잘못 적으셔서 연락받지 못해 절차 진행이 안 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니 꼭 연락이 가능한 번호 등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목인 순위는 대학생, 청년 및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 재학 중인 대학 소재지를 확인하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모두 체크하셨다면 다시 한번 청약 내용과 자격을 확인하고 아래에 있는 내용을 숙지한 후 위 청약 내용과 자격을 확인하고 서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재 사항을 기준으로 서류 제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본인이 확인, 기재한 내용이므로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가 있어 서류 제출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예비 입주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신청일, 신청인 성명을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서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는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메일 주소를 수집하여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이용하는 데 동의한다는 서식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 동의,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행복주택 청약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면 동의함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과 신청인의 성명을 작성하시고 서명을 하시면 이제 청약 신청서 작성은 완료되었습니다. 접수는 우편이나 메일, 현장 접수로 받고 있습니다. 다만 모집 시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의 접수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은 등기 우편으로 접수해 주시고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신청으로 인정하며 메일은 접수 마감일 24시 도착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접수는 제주도 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제주시 및 서귀포시 주거복지센터에 내방하시어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약 신청 접수 후에 서류 제출 대상자라는 문자 받으셨나요? 그럼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행복주택 예비 입주자가 되기 위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러 함께 가볼까요?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아집니다. 신청인과 세대원의 서류 검토를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남은 대상자들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시스템이라 빠지는 서류 없이 꼼꼼히 준비하셔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서류는 크게 제출 서류와 발급 서류로 나누어집니다.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 후 제출하는 제출 서류와 행정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발급 서류로, 이 중 발급 서류는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제출할 제출 서류로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예비 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총 4가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는 공공주택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세대 구성원 모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통해 공급 신청자의 자격 확인 또는 거주자 실태조사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를 해주셔야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는 총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모든 항목에 체크 및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모두 정자로 작성해 주시고 신청인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모두가 포함되어야 하며 주의할 점은 각 세대원이 직접 서명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가 대신 서명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란에는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표시하는 란입니다. 각각의 제공 동의란에 모두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에 동의합니다 란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항목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란입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명시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제공 항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항목은 본인의 고유 식별 정보와 민감 정보, 또한 정보 제공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체크하는 란입니다.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 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으면 이해하였습니다 란에 체크해 주시면 작성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일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엔 신청자 본인과 부모 모두 작성해야 하며 예비 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또한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세대원이거나 단독 세대주라면 신청자 본인만 작성하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본인 및 해당 세대 모두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금융정보 등 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입주자 선정에 있어 신청 계층에 따라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주 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 및 자산 등을 조회하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금융정보 등 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는 총 2개 항목에 작성해야 하며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금융정보 등 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정자로 바르게 작성하셔야 하며 사인, 흘려쓰기 등은 안 됩니다. 1번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란은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신청자 개인의 정보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입니다.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전체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위에 먼저 적으셨던 신청인은 본인으로 또 적으셔야 합니다. 신청자와의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신 후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과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각각 성명을 정자로 바르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한 사람이 모두 작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청자의 각 세대원 본인이 작성 및 서명해야 하며 배우자 서명도 배우자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단, 만 14세 미만은 신청자가 대신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뒷면에 제공된 금융기관 등의 명칭, 금융정보 등의 범위, 유의사항 등은 읽어보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마지막으로 맨 아래에 있는 신청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적 자료로 조회가 되기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는 본인과 세대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자산에 대해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는 신청인 개인정보와 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을 적으시고 추가 제출 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신청인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자산에 쓰여진 임차 보증금은 내가 다른 사람 집에 세 들고 살 때 내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즉, 전월세 보증금을 말하는데요. 이는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기재합니다. 대출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통해 조회되어 자동 차감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전셋집 보증금이 1억이고 은행에서 8천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이 중 2천만 원만 내 돈으로 보증금을 냈기 때문에 나의 자산은 2천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임차 보증금이 있다면 꼭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재지 또는 내역에는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를 적으시고 금액에는 계약서 상의 보증금 총액, 명의인에는 임대차 계약서 상에 기재된 임차인 정보를 적으시고 신청자와의 관계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분양권, 비상장 주식, 출자금, 출자 지분 등의 기타 자산이 있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부채에 해당되는 임대보증금은 본인 소유의 집에 다른 사람이 새들어 살 때 받은 보증금을 이야기합니다. 새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나가게 되면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에 부채에 해당됩니다. 기타 자산 및 부채란에서 해당 내용이 없다면 아니요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산 보유 사실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아래 확인 사항을 모두 확인해 보시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작성하였으면 신청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하신 후 신청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역시 주거급여 수급자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공적 자료로 조회가 되기에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복주택은 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는데요.
만약 예비 입주자가 된다면 혹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한 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가 됩니다. 이에 대해 행복주택은 예비 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사항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예비 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양식 확인자란에 신청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적습니다. 내용을 숙지하시고 신청일과 확인자 성명, 서명을 한 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행복주택 입주자의 신청과 접수가 거부되니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통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발급기관을 통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민등록표 등본과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으실 때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표기되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반드시 세대 구성 사유와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등 인적 사항을 모두 공개하여 발급받도록 합니다. 혹시 신청인과 배우자의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한 통을 추가로 제출해야겠죠. 예비 신혼부부는 당사자 2인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은 해당 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해당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시에는 반드시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신청인 본인 기준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할 때 꼭 상세로 발급해 주시고 예비 신혼부부는 대표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 각각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로는 임신진단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가 있으며 임신진단서는 태아를 가구원 수에 포함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엔 대상자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생 계층입니다. 대학생이 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재학증명서를, 졸업 예정이라면 졸업 예정 증명서를 해당 대학에서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이라면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고 만약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자라면 휴학증명서 및 각서를 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준비생인가요? 그럼 졸업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가 필요하겠네요. 상황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잘 확인하시고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청년 계층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가 지원할 수 있는데요. 청년 계층으로 지원하셨다면 공통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데요. 국민연금 미가입자라도 발급이 가능하며 전체 이력으로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행정복지센터 무인 발급기, 정부 24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일부터 현재까지의 전체 내역으로 발급,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직장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신가요? 그렇다면 해당 연금 가입 증명서도 추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공급 순위를 적용받는 자라면 공통 서류 외에도 소득 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 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 수급 자격 인정 명세서와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으로 지원하셨다면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을 통해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셨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는 필요합니다. 잊지 말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 종합저축 미가입자세요. 입주 전 별도 안내 기간에 따라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사본을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잊지 않고 제출하셔서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 외에 청년 계층으로 신청하신 분들 중에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꼭 숙지하셔서 서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제는 신혼부부 계층을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로 신청하셨다면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시라면 입주 전까지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 신청자가 아닌 예비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 양식에 있는 행복주택 예비 신혼부부 신청 확인서와 예정 세대 구성원 명단도 공사 양식에 있으니 작성하여 추가 서류 제출 시 제출해 주셔서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이면서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며 직장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도 제출해 주셔야 소득 근거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인 경우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서류로도 직장 소재가 확인 불가하다면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위촉 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셔서 소득 근거지를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계층 또한 청년 계층과 마찬가지로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입하셔서 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병역 의무 이행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 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의 경우에는 군 복무를 마친 후 군 복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병적 증명서와 이전 임대차 계약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재청약자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입주자 중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 구성원 수가 증가하여 다시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자녀의 기본증명서, 입양 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제 서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서류 제출은 공급 유형별로 제출 서류가 다르니 반드시 꼼꼼히 살펴보신 후에 준비해 주시고 빠뜨린 것은 없는지 체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대상자 서류 제출은 등기 우편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 날짜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을 신청으로 보고 접수를 받습니다. 혹시나 신청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에 변동이 생겨 우편이나 전화를 못 받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에 통보하셔서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은 해당 세대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및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을 통한 주택의 소유 여부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 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에서는 전산 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 내에 소명을 요구합니다. 소명을 할 시에는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신 후 우편으로 소명 신청 안내를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안내 사항에 따라 소명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소명 신청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소명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에 소명 신청을 진행합니다. 먼저 소명 신청서는 신청 유형과 신청 지역, 신청 주택명, 신청인, 부적격 유형, 소명 신청 내용 등을 작성하신 후 동의사항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유형을 보겠습니다. 행복주택으로 신청하셨기에 행복주택으로 체크합니다. 신청 지역에 따라 체크해 주시고요. 신청 주택명은 신청한 주택명을 확인하시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을 보겠습니다.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으시고 팩스 번호가 있다면 다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젠 부적격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우편으로 소명 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신청인의 어떤 부분이 소명 대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명 대상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이 행복주택에 지원할 수 있지만 공적 자료를 조회하였을 때 모집 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가 확인되면 이에 소명과 자료를 요청합니다. 소득 소명 대상은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신청 유형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른 월 평균 소득액이 기준을 초과했을 시에 소명을 요청합니다. 차량 소명 대상은 신청 유형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 여부와 차량 가액이 기준 가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공적 자료로 조회 시 차량 가액이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 소명을 요청합니다. 자산 소명 대상은 보유 자산이 신청 계층의 기준을 초과했을 시에 소명을 요청합니다. 이번엔 소명 신청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로 청년 계층으로 지원했으나 소득 초과로 소명 자료 요청 시에는 홍길동의 상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명이라고 적으시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 증빙 서류는 각 소명 유형에 따라 발급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확인하시고 소명 유형에 따라 발급처에 전화하셔서 확인 후에 관련 증빙 서류를 받으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동의사항란에는 소명에 대의하였고 이에 동의하면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만약 허위 또는 위 변조된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확인하였다는 확인란에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일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성명과 서명을 한 후에 증빙 서류는 팩스나 메일이 아닌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행복주택은 신청 계층에 따라 순위 또는 추첨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계층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재학 중이거나 거주 또는 소득 근거지인자를 1순위로 하여 순위에 따라 선정합니다. 하지만 동일 순위로 경쟁할 경우엔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로 신청한 계층은 순위가 아닌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으니 자산 보유 기준이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겠죠? 당첨자는 당첨자 발표일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는 개별적으로 적어주신 휴대전화로 당첨 문자가 전송되고 있으니 당첨자 발표까지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은 제주에서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합니다. 서민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